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진행하는 박사과정 이윤성입니다. 오늘은 TVNS 관련된 논문들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따로 주제를 정해서 동일한 토픽의 논문을 찾기보다는 그래도 최신 논문들 위주로 어떤 게 좀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딱히 주제를 맞추지는 않고 논문들 3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Frontiers in Human Neuroscience에 실린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이제 사이콜로지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2007 Q2에 레이팅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의 인트로를 조금 요약을 해드리자면 executive function이라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지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executive function은 이제 Cognitive Flexibility, 그러니까 CF라고 부르고, 그리고 Inhibitory Control이라고 불리는 이 두 개의 인지적 기능이 저 Executive Function의 주요 구성 요소 중 하나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CF라는 것은 어떤 과제가 전환되는, 그러니까 태스크 스위칭, 그리고 어떤 주의가 전환이 되는 능력을 말을 하고, 복잡한 환경에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러한 기능,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이 TAVNS가 뭐 주의, 기억, 뭐 인지 뭐 이런 것들과 좀 연관된 뇌 영역에 뭐 영향을 줌으로써 이런 CF의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논문들이 좀 보고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런 기존 TAVNS 관련된 연구들 중 대부분에서는 단순한 과제를 조금 기반으로 연구들이 수행이 돼서 어떤 과제 난이도에 따른 TAVNS의 효과, 그러니까 TAVNS가 이 CF에 미치는 효과를 좀 명확히 조사를 하기에는 어려웠다라는 한계점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제 난이도, 그러니까 과제 레벨, 난이도, 복잡도 이런 거를 좀 조작을 해서 TAVNS가 어떤 그 과제 난이도에 따라 이 CF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를 좀 조사해 보고자 하였다라고 합니다. 네, 해서 실험은 총 24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모든 피험자들은 총 2회의 실험을 서로 다른 날 수행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된 태스크는 이제 Cognitive Flexibility 태스크 그리고 Auditory 태스크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저 CF 태스크라는 것은 왼쪽 하단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미지가 뜨기 전에 이제 피험자가 맞춰야 할 게 색상인지 아니면 형태인지를 이제 고르게 하는 고르도록 하는 그런 태스크인데 어, 왼쪽 하단에 이제 그림 중에 보시면은 뭐 이제 센터에 별이 있고 양측에 이제 다른 색상의 이런 서로 다른 이미지가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형태가 똑같은 걸 맞춰라 라고 했을 때 이제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별이랑 똑같은 이제 왼쪽에 있는 버튼을 프레스 하면 되고 그리고 색상을 맞추라고 했을 때는 이제 가운데 별과 동일한 색상이 우측에 빨간색 차 모양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우측 버튼을 누르면 되는 그런 태스크를 수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해서 이제 난이도의 복잡도 같은 경우를 뭐 로우, 미디움, 하이 이렇게 3개로 나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디터리 태스크를 동시에 수행을 했다고 했는데 이제 태스크를 함과 동시에 통합 과제를 같이 이제 제시가 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제시되는 사운드, 오디터리 태스크에 대한 사운드 큐를 듣고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응답, 그러니까 사전에 설명된 뭐 명단어를 말하게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이런 응답을 하는 것 그리고 숫자가 뭐 2, 4, 6 중에 뭐 하나를 말하도록 이제 큐가 제시되면 이걸 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좀 난이도를 세분화를 해서 소리 뭐 반응 없는 게 로우 그리고 응답이 없는 게 간단 응답만 하는 게 미디움 그리고 뭐 숫자 3개 중에 하나를 골라 말해야 되는 게 하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난이도를 섞어서 두 가지 태스크를 동시에 했고요. 해서 오는 태스크들은 총 99 트라이얼을 수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세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그리고 자극 조건에 따라서 총 6세션이 수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세션의 순서를 이제 반반, 세 개씩 나눠서 서로 다른 날 수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이도랑 뭐 자극 조건을 뭐 나눠서 뭐 6세션이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TVNS를 맞을 때 로우, 그리고 TVNS랑 미디움, TVNS랑 하이, 하이를 이렇게 하고, 뭐 쉐밋을 로우, 미디움, 하이 이렇게 해서 6개고, 이걸 랜덤하게 섞어서 3세션씩 시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TVNS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작업 조건은 TVNS 맞는 조건, 그리고 쉐임 조건 이렇게 두 개고, 그리고 이제 TVNS 조건 같은 경우에는 왼쪽 위에 사이버 펀처라는 영역에다가 자극을 인가를 하고, 샘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어로브에다가 자극을 인가했다라고 합니다. 자극은 이제 태스크를 구체적인 시간은 나와 있지 않았는데 태스크와 동시에 자극이 인가되었다라고 하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VNS를 어떤 인가를 할 때 몇 초씩 일정 시간씩 전원을 켰다 껐다 이런 걸 반복하면서 자극을 인가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10초씩 자극을 이제 껐다 켜는 이런 시퀀스로 자극이 인가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TVNS를 자극할 때는 25Hz고 자극세기는 피험자 개별에 대해서 이제 개인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요 논문에서는 따로 생체 신호는 측정이 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측정된 데이터가 리액션 타임 그리고 에러 레이트 정도이기 때문에 별도의 복잡한 데이터 처리 과정은 없었습니다. 네, 이 논문의 주요 결과들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각 그림들을 자극 조건, 그리고 이제 노 스위칭, 스위칭,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은, 이 태스크를 수행을 함에 있어서, 태스크의 트라이얼들의 순서가, 무조건적으로, 네, 어떻게 순서가 진행되냐면은, 칼라, 그러니까 맞추라고 이제 큐를 주는 순서가 칼라, 그 다음 거는 무조건, 이제 형태, 뭐 이런 식으로, 어, 동일한 색상을 맞추는 테스트가 무조건 이제 연속으로 한 번, 두 번 진행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는 테스트는 색상이 아닌 형태를 맞추도록 예시가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실험이 설계가 돼 있어서 실험 시퀀스를 쭉 그냥 예시로 들어보면 색상 맞추기, 형태 맞추기, 색상 맞추기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네,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노스위칭 같은 경우에는 색상 맞추기 하고 그 다음 색상 맞추기 했을 때요 태스크에 전환이 없는 것들을 말하고 이제 스위칭 조건 같은 경우에는 색상 맞추기 이후 형태 형태 맞추기 했을 때요 형태 맞추기에 대한 어떤 저 행동 데이터를 이제 스위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형태 바꾸고 그 다음 형태에서는 이제 얘는 노 스위칭 그 다음 색상은 스위칭으로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조건 간 차이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요 결과 비교에서는 어떤 눈에 띄는 표시를 해두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심플하게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로우 그리고 미디움에서는 이제 자극 조건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은 요 하이 테스트 디피컬티 조건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쉔 그리고 TVNS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어, 따로따로 어, 어,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비교를 해서 통계적 유의성을 따지지는 않았고요. 어떻게 봤냐면은 쉔 조건에서 노 스위칭 그리고 스위칭에 대한 리액션 타임 에러 레이트 디퍼런스를 구합니다. 액티브에서도 구하고 그리고 이 디퍼런스 간의 차이를 보게 됐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이 리액션 타임 그리고 에러 레이트 모두 쉔 조건 대비 액티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런 리액션 타임의 증가가 적었고 오류율의 증가 또한 적었다라는 것이 이 결과의 핵심 결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우선 첫 번째로 당연히 이런 TVNS로 인한 Cognitive Flexibility의 변화가 로우 레벨, 그러니까 낮은 인지부하 수준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이런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인지적 부하가 존재해야지 TVNS의 효과가 나타난다
라는 것을 좀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코그니티브 결론적으로는 이런 결과, 이 결과를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코그니티브 플렉시빌리티 향상 효과가 존재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Cognitive Affective and Behavioral Neuroscience의 실린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이제 Behavioral Science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2.7 큐처 레이팅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의 인트로를 또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 스트레스라는 거는 좀 단기적으로 적응이 가능하지만 어떤 만성적으로 이제 좀 노출이 될 경우에는 자율신경의 불균형을 유발을 함으로써 어떤 뭐 기억력의 저하나 뭐 불안, 우울 뭐 이런 그리고 뭐 심혈관 질환 등에 대한 위험성 또한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어, 있는 기술들 중에서 이제 베가스 너브 스티뮬레이션이라는 침습적인 미주신경 자극 기법을 사용을 했을 때 부교감 신경 활성화를 좀 유도를 함으로써 자율신경의 뭐 균형을 좀 회복을 하고 그로 인해서 우울증, 이명, 한두통 같은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유의미한 어떤 치료적인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TAVNS가 이제 비침습적인 접근법, 그러니까 방법으로서 이제 제시가 되고 있었고, 이 TAVNS가 HIV의 뭐 증가, 스트레스에 대한 뭐 반응을 좀 감소시킬 수 있다와 같은 이런 효과들에 대한 선임 연구들의 보고가 존재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좀 다양한 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패러다임 어, 을 사용을 했기 때문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결과가 좀 일관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정신적 그리고 어떤 뭐 사회적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이 TAVNS의 효과가 이 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TAVNS가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율신경 반응 그리고 이런 정신적, 사회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 TMS의 효과를 좀 조사해보고자 하였다라고 합니다. 네, 실험은 총 41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수행이 되었고요. 41명의 피험자들은 총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실험이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에 사용한 테스크는 이제 페이스 오디터리 시리얼 비전 테스크라고 이제 PASAT라고 하는데 요게 뭐냐면은 이제 1년에 한 자리 숫자들을 쭉 뭐 여러 개를 좀 불러주다가 이제 딱 끝나면은 제시되는 숫자들이 끝나면은 가장 본인이 마지막에 들었던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그걸 버벌로 음, 응답을 하는 그런 테스크고요. 이런 테스크를 좀 수행을 하게 됐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논문은 셀프 리포트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느끼는 어떤 스트레스나 그리고 불안 정도를 이제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저 PASAT 테스크를 할 때 어떤 사회적 스트레스 같은 걸 좀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과제하는 것을 좀 녹화를 하고 외부 평가자가 이 사람의 뭐 과제를 하는 것을 좀 평가를 한다라는 안내를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거울을 두고서 그 피험자 거울을 두고 본인이 과제를 수행하는 모습을 이제 직관할 수 있도록 이제 해놨다라는 그런 스트레스를 유도하기 위한 이런 장치들이 있었다라고 하고 TVNS 파라미터는 이제 저조건으로 TVNS 시험 조건이 두 개 있고 첫 번째 논문이랑 동일하게 레프트 사인바 콘차 그리고 이어 로브에 각각 TVNS랑 시험 조건의 자극이 인가되었다라고 합니다. 자극 주파수는 25Hz고 자극 시간은 총 15분. 그리고 선에 앞선 첫 번째 논문이랑 다르게 이 논문에서는 이제 30초씩 온오프를 반복하면서 인가하였다라고 하고 자극 세기는 인디비주얼라이즈 되었습니다. 이게 혼란일 수도 좀 있는 게 그림 보면은 마치 TAVNS가 이 PSAT와 이제 함께 인가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 본문을 읽었을 때에는 15분 동안만 자극이 인가되었다라고 하고 요 모식도 자체에서도 시뮬레이션 구간은 10에서 뭐 25분까지, 15분까지였기 때문에 한 15분 동안에 자극이 인가되었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자율신경계의 반응,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걸 기반으로 TMS의 효과를 조사하고자 하기 때문에, ECG, 그리고 EDA라고 하는 이런 지표들을 측정을 했습니다. 우선 이 EDA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하시겠는데, 사실 저희 연구실에서도 가끔 뭐 언급이 되는, 이제 뭐 갈바닉 센서라고 하죠. 뭐 GSR, 뭐 이렇게라고 부르는데, 피부 전도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부 전도도도 어떤 자율신경계의 활성을 반영을 할 수 있는 지표라는 연구가 있다고 해서 요거까지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모든 ECG, EDA 이런 신호들은 처음 5분 데이터만 사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 5분, 시뮬레이션은 15분 동안 시청됐지만 초반 5분만 사용이 되고, PSAT도 이제 8분 동안 테스트를 수행했지만 어쨌든 5분만, 그리고 리커버리도 이제 5분 데이터 원통으로 사용이 됐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ECG는 이제 리드스 방식으로 수정이 되었고, 측정된 데이터에 대해서 하이패스 그리고 노치 필터를 0.05에서 이제 50Hz에 대해서 이제 걸어주고, 요 필터링 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하트레이트 그리고 T웨이브 앰플리튜드라는 거, 그리고 이제 HRV를 이제 계산해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EDA라는 것은 이제 왼손에 어, 검지 손가락에서 측정이 되었고, 카메라스에 대한 이제 로우 패스 필터링을 건 다음에 이제 EDA 파워라는 것을 이제 0.045에서 0.25Hz 범위에 대해서 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의 이 논문의 메인 결과인데요. 이제 보시는 거는 이제 왼쪽 상단에 뭐 하트레이트, 뭐 T웨이브, TWA 그리고 이제 HRV죠. HRV 그리고 이제 EDA 앰플리튜드인데 기준인데, 사실 이제 하프레이트랑 T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극 조건 간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치고 해도 될 것 같고, 이 HRV 그리고 이제 EDA 같은 경우에는 이 스팀 자극이 인가되고 있는 동안에는 쉐임 조건 대비 TAVNS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같이 높았다라고 합니다. 다만 다른 뭐 스트레스 리커버리 뭐 이런 것들이랑 비교했을 때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지표들이 가지는 좀 의미들을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HR, 그러니까 heart rate 그리고 EDA의 증가 같은 경우에는 교감신경의 활성도가 증가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 TWA의 감소는 교감신경의 활성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TVNS가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있었다면은 이제 뭐 리커버리에서 아니면 뭐 스트레스 상황에서 TWA는 조금 더 시험 조건보다 높고, 왜냐하면 교감 활성이 감소해야 하니까 효과가 있었다는, 그렇기 때문에 뭐 감소하고, 그리고 뭐 하트레이트랑 뭐 EDA, MSG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값이 낮아야 한다라는 등 이런 것들을 뭐 기대를 할 수가 있는 지표들이고요. 이제 HIV 같은 경우에는 이 증가를 하면 할수록 부교감 신경의 활성화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KVNS가 스트레스 조건에서 샘 조건 대비 좀 정량적으로 높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부교감 신경의 활성화를 조금 더 액티비티를 증가시켰을 수도 있다 정도까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래프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이 자가보고 결과가 있었는데, 이제 피험자가 스스로 이제 불안이나 스트레스 정도를 이제 진단을 해서 리포트하는 게 있었는데, 그 결과를 봤을 때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CAVNS 그룹이 시험 조건보다 오히려 스트레스나 불안 정도가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과인데요. 이 결과는 보기가 좀 난잡하고 여기에 대한 디스커션도 그렇게 급하게 있지는 않아서 경향성, 통계적 유의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런 이 별표의 개수 그리고 경향성 정도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좀 보면은 위에 있는 결과가 TFNS 조건이고 아래에 있는 결과가 시험 조건에 대한 결과인데요. TFNS 결과를 쭉 봤을 때 이 자극을 받고 있을 때 하트레이트 그리고 뭐 스트레스, 그래서 과제 수행 중에 이 하트레이트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 스팀 스트레스가 쭉 붙어 있는 건데, 어쨌든 이런 걸 봤을 때 스트레스 조건이나 뭐 스팀 조건 간의 이런 상관관계를 봤을 때 이 샘 조건이랑 비교했을 때 이런 실제 TFNS가 인가를 주는 조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이런 상관관계들이 더 많이 그리고 조금 더 일관적으로 어, 확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좀 간략하게 말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전반적인 요 두 결과들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게 CAVNS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제 확인이 되었다라고 이제 하는 게 1차적인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에 대한 완화 효과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스트레스 정도가 좀 너무 높아서 효과가 TMS에 인한 어떤 신경 변주 효과, 자율신경계에 대한 변화 효과가 좀 묻혔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좀 디펜스를 해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논문에서 결론적으로 좀 콘클루전, 그러니까 결론을 좀 내리려고 하는 게 스트레스가 강해서 어떤 게임에서의 직접적인 어떤 효과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자율신경계, 교감신경과 이제 부교감신경에 대한 어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자극이 인가되고 있는 도중 나타났기 때문에 TMS가 어떤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실질적으로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좀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논문입니다. 네, 이 논문은 슬립 메디슨에 실린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이제 클리니컬 뉴럴로지 분야에서 임팩트 3.4 캡처 레이팅 되어 있었습니다. 이 논문의 인트로를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우선 이 만성 불면증이죠. 크로닉 인썸니아 디스오더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흔한 질병이고 그리고 삶의 질을 좀 저하시키고 이로 인해서 우울, 불안 이런 것들을 좀 증가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약물 치료라는 방법을 좀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긴 하고 실질적으로 효과도 있지만 이런 거를 약물에 좀 장기 복용을 하고 그럴 시에는 의존 그리고 의존 효과도 있고 그리고 부작용의 문제 또한 존재한다고 합니다. 해서 최근 이런 비침식적인 뇌자극 방법 중 이런 TMS라는 게 자율신경계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수행 연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TMS가 어떤 이 수면에 대한 구조 그리고 어떤 주관적인 수면 그리고 수면의 질 개선 그리고 삶의 질 개선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자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기존 성인인물들에서는 이 대부분이 좀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고 되게 좀 단기간에 TMS 효과를 확인을 했는데 본 논문에서는 실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장기적인 TMS의 효과를 좀 확인해보고자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은 총 40명, 40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고 완성 이 불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험자들은 이제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실험이 수행이 됐고요. 실험은 총 6주 동안 이제 수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험자들은 6주 동안 매일 이 TMS의 자극을 이제 받게 되었고요. 집에서 이제 제공된 그런 장비를 가지고 이 자극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이제 자극 조건에 따라서 VNS나 샘 이런 것들을 맞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설베이 베이스로 이제 수행이 됐는데요. 하단에 보시면 뭔가 되게 많은 걸 식별한 것 같지만 이 논문에서 다룬 거는 이 설문적인 기초 4개 뿐이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PSQI, ISI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불면증 수면의 질에 대한 설문이고요. 이 BREF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삶의 질 자체에 대한 설문조사 그리고 슬립 다이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탈 슬립 타임을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수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TMS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극 조건은 VNS, 쉼 이렇게 있고요. 자극 몽타주 그러니까 자극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앞선 연구들과 다르게 양쪽 귀에 어리큘러 컨차 그리고 익스터널 이어 그러니까 귓바퀴 웨이도 이쪽에다가 자극 등급 자극이 인가되었다라고 합니다. 자극 프리퀀시는 30Hz고 이제 30초씩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면서 30분 동안 인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6주 동안 되게 지속적으로 자극이 인가되어야 하다 보니까 피험자들이 이제 자기 전 2시간 정도 전에 30분 동안 이제 셀프 스스로 이걸 자극을 인가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실제 수행을 하도록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극세기는 이제 개인화가 되었고요. 추가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쉔 조건이 있는데 이제 자극 몽타주는 이제 이어로브가 없는 이유가 다른 앞서 소개드린 논문이랑 다르게 이 연구에서는 쉔 조건을 그냥 자극을 아예 인가하지 않는 그런 조건으로 이제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자극이 켜지지 않았다. 자극이 제시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장비를 안 끼고 이런 식으로 한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명확한 설명은 없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걸 끼고 전원을 눌러서 이제 자극 세기를 이렇게 쭉 올렸지만 실질적인 자극은 인가되지 않는 이런 수준으로 좀 시험 조건을 컨트롤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해서 이 논문의 주요 결과입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결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결과가 지표도 다 같고 쉐임 테이블에서 다 있는 이런 결과라서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게 임상적으로 어떤 분석을 수행을 할 때 어떤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 연구인에서 어떤 분석을 할 때 중도 포기 혹은 탈락한 시험자들의 데이터는 제외를 하고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고 임상적으로는 중도에 탈락을 했지만 어느 정도 데이터가 확보가 돼 있다면 그 데이터까지 분석에 포함을 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약간 중도 탈락을 했기 때문에 어떤 치료 효과나 이런 치료 효과 같은 게 온전히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는 데이터까지 분석에 포함을 해서 좀 더 보수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결과, 내가 그린 A가 중도 탈락자 데이터가 포함된 케이스, B가 실험이 다 끝난 데이터만 활용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서 이제 PSQI 그리고 RSI는 이제 높을수록 이제 불면증의 심각도 그리고 불면증 정도가 높다라는 지표니까 그 결과 A 결과를 봤을 때 시험 조건과 TMS 조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TMS 조건에서 낮았다. 그 말은 즉슨 어떤 이 수면의 퀄리티 같은 게 좀 더 좋아졌다. 그리고 ISI 같은 경우는 60 동안 쭉 맞으니까 TAVS랑 CM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더라. 그 말은 즉슨 TAVS가 어떤 불면증의 심각도를 유의미하게 낮출 수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BREF, 이게 삶의 질을 나타내는 거고 이게 총 수면 시간인데요. 6주 동안 쭉 다 맞고 보니까 최M 대비 TMS를 맞았을 때 삶의 질이 유의미하게 증가를 했고 그리고 수면의 총 시간 또한 최M 조건 대비 유의미하게 증가를 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림 B 같은 경우에도 이제 A랑 마찬가지로 6주 동안 지속적인 TMS를 인가받았을 때 이런 불면증에 대한 심각도를 나타내는 이런 지표 중 하나인 설문 중 하나인 PSQI에 상대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그리고 이런 삶의 질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사실 이 결과를 보고서 이게 통계 차이가 안 나는 게 조금 의문스럽긴 한데요. 이 통계 차이는 이 ISI랑 그리고 토탈 슬립 타임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 결과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실제 이런 만성 이 불면증 환자를 대상으로 TMS 수면에 대한 효과를 좀 조사를 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이 질환에 대한 만성 수면 불면증에 대한 심각도가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고 일부 모든 분석에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제 토탈 슬립 타임이라든가 그리고 삶의 질의 향상 이런 것들까지 도모할 수 있는 걸로 보니까 이 TAVNS가 어떤 수면의 질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발표를 진행하면서 이 논문에서 아쉬웠던 점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첫 번째 논문에서 이 결과를 보여주는 이 가시성이 좀 상당히 아쉬웠었는데요.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도 아닌데 하다못해 디퍼런스를 여기서 새로 좀 그려가지고 통계 차이를 표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가시성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했을 텐데도 별도의 어떤 아니, 표시가 없고 그냥 글줄로만 이제 언급되어 있었다는 게 상당히 좀 아쉬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세 번째 논문에서 시행 조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제 본문에 언급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논문 리뷰어들한테 자주 지적당하는 사항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피험자가 이 자극의 존재 유무를 좀 인지를 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어떤 바이어스
결과에 대한 바이어스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논문 전에 앞선 제가 설명드린 3개 논문 중에서 실제 샘 자극을 인가지 샘 자극 같은 경우에는 자극이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는 거는 세 번째 논문 하나뿐이었고 그렇다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자극이 아예 나팅, 그러니까 피부적으로 어떤 전기적인 따끔거림이나 이런 정도가 어떻게 보면 아예 없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읽는 제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좀 명확한 설명이 좀 글로써 부족했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뉴라이브 장비인데 저도 이제 연구에 사용을 해서 논문 작업도 했지만 이게 이어폰 형태의 자극이고 실제로 이제 백색 소음이나 이런 것들 제공을 하는 기능이 저는 존재를 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볼륨을 0으로 맞춰서 실험을 했는데 그래서 이미지가 이제 봤을 때 백색 소음이라고 이제 이미지가 딱 있고 그리고 이어폰 형태의 장비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기존에 제가 연구를 했을 때랑 다르게 이런 백색 소음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효과까지 어느 정도 개선을 해서 아니면 증명을 해서 여기에 적용이 된 것인지 요런 의문점이 조금 그냥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은 글줄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음원 자극에 대한 건 없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지만 이게 보이다 보니까 이미지가 보이다 보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 이미지를 굳이 이걸로 했어야 됐나 라는 생각이 정말 짤막하게 이 장비를 사용해본 입장에서 짤막하게 들어서 좀 아쉬웠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